피프티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폭풍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프티 쪽에 치우친 편파 방송이라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는가 하면 연예계 단체들이 시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죠. 일각에서는 그알 폐지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알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 크로스체크를 진행하여 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아닌 감성파리로만 방송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알에서는 크로스체크를 아예 할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일례로 한 인터뷰어는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의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죠. 그에 대해 전홍준 대표에게 확인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게 진실인 양 방송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기버스 배기사가 방송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참가하지 않았냐 질문만 했어도 팩트체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알 제작진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아예 팩트체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전홍준 대표가 직접 나서 월말 평가에 참가한 영상을 제시하며 참가했다는 증명을 해냈죠. 전홍준 대표는 일부 중간 점검을 제외한 모든 월말 평가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복수 관계자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증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전홍준 대표에게 피프티는 전 재산을 투자하여 심지어 차를 팔고 시계를 팔고 모친에게 자금을 융통하면서까지 키운 그룹이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피프티에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럴 만한 가치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에 가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그알 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알 PD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주인데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주식이죠. 그 동전주가 상장할 때까지 주식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에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공격했지만 실제적인 언론 플레이는 피프티 측에서 하고 있죠. 오히려 전홍준 대표는 재판 중인 사건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상황이고요. 이들의 언론 플레이가 나오면 전홍준 대표 측에서는 마지못해 녹취록과 카톡 자료, 증빙 자료 등을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 다시 한번 전홍준 대표의 인성이 드러나며 응원글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피프티 측은 데뷔 7개월 만에 정산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를 핑계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데뷔 7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해당 정산 자료는 전 대표 측이 아니라 외주업체인 더 기버스 측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것이었죠. 매번 실수는 더 기버스 측에서 했고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의 실수에 오히려 괜찮다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알 측은 방송에서 어트랙트의 1분기 정산서를 공개했습니다. 2만 5천 원에 강조를 하며 정산이 미비했음을 표시했죠. 그리고 사회자인 김상중이 말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소속사가 지출한 비용은 수억 원인데 수입은 출연료 2만 5천 원, 10만 원, 음반과 음원 수익은 아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결국 음반, 음원 수익 등을 소속사에서 일부러 누락했다는 듯 찝은 것이죠. 그 아래 의심의 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재확인했는데요. 실제로 정산서에는 음반 플러스 음원 수익이 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기버스의 잘못인데요. 피프티 정산을 담당한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심지어 더 기버스는 2022년 2분기부터 9개월간 정산서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죠. 결국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전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사과 문자까지 보내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시기에 맞지 않게 지연되어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정산서부터 아티스트에게 공유가 지연됐습니다. 저희 측 실수이므로 저희가 직접 부모님들께 저희 실수임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라며 전홍준 대표에게 카톡을 보냈고 이에 전홍준 대표는 오케이, 더 크게, 더 높이 갑시다라며 안성일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죠. I'm so sorry에 이어 또 다시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전 대표는 안성일 대표를 끔찍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아래서 안성일 대표는 치통으로 인터뷰에 참가하지 못했죠. 실제로 안 대표는 치통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전 대표는 더 기버스 배기사에게 카톡을 보냈는데요. 안 대표가 이가 아플 것 같아서 부드러운 반찬을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매니저에게 보내니 안 대표에게 전달해주세요.
다 같이 건강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며 직접 반찬까지 보내며 안 대표를 챙겨주었는데 결말이 이거라니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래 출연한 피프티 멤버의 가족은 부모들이 갖다 준 반찬을 전부 거실에 내다 던져버렸다라고 하소연했는데요.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때는 정확히 2021년 7월 6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디스패치는 멤버 일지를 통해 해당 날짜를 특정했는데요. 피프티의 멤버 A와 B는 21년 7월 6일 연습일지 비고란에 반성문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바보가 되지 말자. 그렇다면 이 반찬 패대기 사건은 무엇일까요? 당시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는데요. 일단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반찬이 아니라 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간식을 바닥에 내던진 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더 기버스의 백이사였습니다.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도 백이사였죠. 백이사는 왜 반찬, 아니 간식을 패대기 쳤을까요? 이건 백이사가 보낸 문자에 답이 있었습니다. 멤버 숙소 긴급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월 멤버들의 체중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더 기버스 직원들이 숙소를 긴급 점검했고 백이사가 그 결과를 단체방에 공유하게 됩니다. 초코 와플, 아폴로, 쫀디기, 몽쉘, 꽃갈콘, 캔디바, 크런키. 백이사는 7월 6일 멤버들을 어트랙트 강남 센터로 소집했는데요. 그는 숙소에서 수거한 간식을 바닥에 패대기 치며 미친 거 아냐? 정신 못 차려? 라며 소리쳤고 결국 이 언사도 소속사 측이 아닌 더기버스의 작품이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왜 이렇게 간식에 집착했을까요? 어느 가족의 인터뷰처럼 제대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서였을까요? 안성일과 백이사는 전홍준 대표에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아침 닭가슴살, 점심 현미밥, 저녁 닭가슴살, 그리고 부족한 영양분은 영양제로 채우는 식단이 시작됐죠. 하지만 몸무게가 빠지긴커녕 유지됐는데요. 심지어 몸무게가 증가한 멤버도 있었습니다. 백이사가 숙소를 점검한 것도 다이어트 실패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날은 멤버 가족의 멘트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불만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음식을 패대기 치며 모욕감을 줬다며 인터뷰했죠.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덧붙여 간식 패대기와 다이어트 식단은 2021년 6월과 7월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당시 멤버들은 연습생 신분이었죠. 피프티의 전속 계약을 맺은 건 2022년 3월 5일이니까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겪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았어도 됐을 텐데 갑자기 데뷔 7개월 만에 그것도 이름을 알리자마자 이제 와서 정산 문제, 소속사의 다이어트 강요 등으로 전속 계약 해지 신청을 한다? 욕심에 눈이 멀어 잔뜩 든 황금을 가지려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꼴이 되었습니다. 더기버스와 피프티 멤버 측의 주장에 대해 전홍준 대표는 매번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깔끔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전홍준 대표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더기버스와 피프티는 아무런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홍준 대표가 제기한 저작권 문제라든지 상표권 등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으며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상중 씨는 마무리 멘트를 하며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한 제작자라도 재능 없는 아이들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스타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언급하며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원래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라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기획사를 찾아가도 된다는 뉘앙스였죠. 제작자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야 하고 아티스트는 계약을 위반해도 된다? 저 한마디로 그할 방송을 축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논란이 된 상표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 연예 유튜버는 전 대표 측에서 상표권을 확인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는데 백이사가 상표권 관련하여 변리사와 접근했었다고 하죠. 상표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일 내용에 이건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겠죠?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더기버스 측에서 피프티를 빼내려 했다는 정황이 또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전 대표의 자금으로 피프티를 키워 더기버스 측에서 템퍼링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더기버스와 피프티의 행복한 상상은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알은 피프티 측으로 여론을 돌리려고 했지만 방송 이후 여론은 오히려 전홍준 대표에게 계속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홍준 대표에 대한 응원글이 쇄도하고 있고 시청자들은 그알의 편파 방송에 항의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초토화시킨 상황입니다. 방송 후 SBS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잇따라 게시됐는데요. 19일 방송 직후부터 4,000개가 넘는 항의성 글이 그알 시청자 게시판을 뒤덮었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1만 개가 넘는 항의가 계속되자 영상을 내린 상황이죠. 그알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그알 방송에 대해 이날 기준으로 17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보면 피프티는 안성일 측의 가스라이팅으로 전 대표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뷔 7개월 만에 정산 문제로 소송까지 하며 배신돌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고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힌 상황이죠. 과연 대한민국에서 피프티라는 그룹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을지 그들의 행보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 부탁드리며 결국 선이 승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